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작은 마을 경로당 한쪽 교실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70줄 넘긴 할머니, 할아버지 12분이 어린아이처럼 연필을 쥐고 공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문해교실.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아온 이들이 생애의 마지막 배움을 시작하는 곳이었다. 교실 맨 뒷자리에 앉은 박순덕 할머니는 다른 이들보다 유독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72살, 주름 가득한 손으로 연필을 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간절했다. 선생님이 칠판에 고을 쓸 때마다 순덕은 공책에 똑같이 따라 그렸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림을 그리듯.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젊은 분의 선생님, 이지은이 순덕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 뒤에는 70년 넘게 품어온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가슴 깊이 묻어둔 사연이.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다. 순덕은 잠시 연필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비가 그치면 자신도 언젠가 글을 쓸 수 있을까? 평생 꿈꿔온 그 순간이 정말 올까? 순덕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다. 1953년 봄, 22살 처녀 순덕은 이웃 마을 총각 김대식과 결혼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절, 가난한 농가의 딸이었던 순덕은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다. 오빠 셋을 먹여 살리느라 아버지는 딸의 교육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글 몰라도 밥은 할 줄 알제. 그럼 시집가서 살 수 있어. 아버지의 말이 순덕의 인생을 결정지었다. 14살 때부터 남의 집 일을 거들며 살았던 순덕은 글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조차 사치라고 여겼다. 그저 끼니 걱정 없이 사는 게 꿈의 전부였다. 시집을 간 첫날 밤, 대식은 순덕에게 물었다. 순덕아, 나는 소학교까지 다녔는디 당신은 글 줄 아나? 순덕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 대신 침묵이 흘렀다. 대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순덕에게는 첫 번째 수치심이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글을 읽을 줄 알았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읽었고 시어머니는 장부를 적었으며 시누이는 편지를 썼다. 순덕만 유일하게 글자 하나 모르는 며느리였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순덕을 불렀다. 순덕아, 장 보러 가거든 이 목록대로 사 오너라.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순덕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검은 글씨들이 마치 개미떼처럼 보였다. 하나도 읽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예. 순덕은 종이를 들고 장터로 향했다. 장터에 도착해서야 순덕은 종이를 다시 펼쳤다. 여전히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순덕은 장사하는 아주머니에게 종이를 내밀었다. 이게 뭐라 쓰여 있는지 좀 읽어주이소. 아주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순덕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순덕의 가슴을 찔렀다. 두 번째 수치심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시어머니 앞에 물건을 내놓았다.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확인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소금은 왜 안 샀어? 여구 적혀 있잖아. 죄송합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순덕은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 글을 모른다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 줄 몰랐다. 결혼 3년 차 되던 해, 순덕은 아들 둘을 낳았다. 큰아들 진수, 둘째 진우. 아이들이 자라면서 순덕의 수치심도 함께 자랐다. 진수가 7살이 되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진수가 숙제 공책을 들고 왔다. 엄마, 이거 확인하고 도장 찍어야 되는디. 순덕은 공책을 받아들었다. 선생님이 적어놓은 글씨들. 하나도 읽을 수 없었다. 순덕은 공책을 덮고 말했다. 엄마가 지금 손이 아파서 아버지한테 받아라.
진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버지를 찾아갔다. 순덕은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울었다. 자식에게조차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신이 비참했다. 마을의 우체부가 편지를 가져올 때마다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편지를 받으면 남편에게 읽어달라고 해야 했고, 편지를 쓸 일이 생기면 남에게 부탁해야 했다. 그럴 때마다 순덕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 같았다. 순덕아, 장가 간 우리 조카한테 축의금 보내야 되는디. 봉투에 이름 좀 써줘. 신우이의 부탁에 순덕은 손사래를 쳤다. 손이 떨려서 못 쓰겠어. 다른 사람 시키소. 거짓말. 또 거짓말. 순덕의 인생은 거짓말로 쌓여갔다. 그를 모른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없이 많은 핑계를 댔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다. 어느 추석 명절날 친정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왔다. 우체부가 순덕에게 편지를 건네자 순덕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손길이 닿았을 종이. 하지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대식이 밭에서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순덕은 편지를 내밀었다. 여보, 이거 좀 읽어주이소. 대식은 편지를 펼쳤다. 읽다가 표정이 어두워졌다.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 쓰여 있소? 장인어른이 편찮으시다는디. 순덕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그를 몰라서 어머니의 소식조차 바로 알 수 없다는 게 너무 원망스러웠다. 그날 순덕은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그를 배우겠다고. 하지만 그 다짐은 쉽게 실천되지 못했다. 농사일, 집안일, 아이 키우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배움은 사치였다. 순덕은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1978년 여름, 순덕의 나이 47.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아침이었다. 대식은 새벽부터 논으로 나갔고 순덕은 집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큰아들 진수는 26. 이미 결혼해서 분가했고 둘째 진호는 23으로 군대에 있었다. 오전 10시쯤 마을 이장이 순덕네 집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순덕이 어미, 큰일 났어. 순덕은 부엌에서 뛰쳐나왔다. 이장의 얼굴이 창백했다. 대식이가 논에서 쓰러졌어. 순덕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정신없이 논으로 달려갔다. 논둑에 대식이 쓰러져 있었고 마을 사람 몇몇이 둘러싸고 있었다. 순덕은 대식의 얼굴을 흔들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리소. 대식은 의식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황급히 대식을 업고 읍내 병원으로 향했다. 순덕은 그 뒤를 따라 정신없이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대식을 진찰했다. 한참 후 의사가 밖으로 나왔다. 순덕은 의사 앞에 달려갔다.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됐소?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큰 병원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순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마을 사람들이 순덕을 부축했다. 급히 대식을 도시 큰 병원으로 옮겼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순덕은 그곳에서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큰아들 진수가 달려왔다. 군대에 있는 진호에게도 연락이 갔다. 가족들이 중환자실 밖에서 기도했다. 순덕은 손을 모으고 또 모았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우리 남편만 살려주이소. 일주일 후 대식은 깨어났다. 하지만 온몸이 마비되어 있었다. 말도 제대로 못했다. 의사는 평생 누워 지내야 할 거라고 했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순덕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대식은 침대에 누운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순덕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했다. 농사일, 집안일, 대식 간병. 하루에 잠을 서너 시간밖에 못 잤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병원비였다. 치료비, 약값, 재활비용. 돈이 물처럼 나갔다. 순덕은 논밭을 팔아야 했다. 하지만 그를 몰랐다. 계약서를 읽을 수 없었다. 순덕 씨, 여그 사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내밀었다. 순덕은 그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까만 글씨들만 가득했다.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논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판 것이었다. 중개인이 속인 것이다. 순덕은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 도장을 찍었고 서류를 다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것이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를 알았더라면. 순덕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그를 모르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순덕은 남은 땅을 경작하며 근근히 살림을 꾸려갔다. 대식은 5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1983년 겨울, 50대 초반의 나이였다. 순덕은 52살의 과부가 되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순덕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다. 슬픔보다 막막함이 더 컸다. 장례를 치른 후 순덕은 대식의 유품을 정리했다. 서랍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펼쳐보니 대식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순덕은 그것을 들여다보았지만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다. 이게 뭐라 쓰여 있을까? 순덕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 하지만 그 안에 무슨 말이 담겨 있는지 영영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순덕은 그날 밤 수첩을 베고 잠들었다. 꿈에서 대식이 나타나 말했다. 순덕아, 미안해. 내가 더 오래 살았어야 했는디. 순덕은 꿈속에서 울었다. 깨고 나니 베개싯이 흠뻑 젖어 있었다. 그 후 순덕은 혼자 살아가기 시작했다. 큰아들 진수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둘째 진호도 제대 후 취직해서 멀리 나가 있었다. 순덕은 작은 텃밭을 일구며 홀로 지냈다. 세월은 흘러 순덕도 60, 65, 70 고개를 넘어갔다. 자식들은 명절 때나 얼굴을 보였다. 손주들이 태어났다. 하지만 순덕은 손주들에게 편지 한 장 써줄 수 없었다. 그게 가장 큰 한이었다. 2018년 가을, 순덕의 나이 77, 큰손주 지민이가 대학생이 되었다. 지민이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다. 어릴 때부터 방학이면 할머니 집에 와서 지냈다. 어느 날 지민이가 편지 한 통을 보내왔다. 우체부가 순덕에게 편지를 건네자 순덕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지민이의 글씨. 예쁘게 쓴 글씨들이 보였다. 순덕은 편지를 들고 큰아들 진수에게 전화했다. 진수야, 지민이가 편지를 보냈는디 나중에 와서 읽어주라. 엄마, 제가 바빠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 순덕은 일주일 동안 그 편지를 읽지 못한 채 품고 다녔다. 밤마다 편지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다. 손주의 마음이 담긴 편지인데. 일주일 후 진수가 왔다. 순덕은 편지를 내밀었다. 이거 좀 읽어주라. 진수는 편지를 펼쳤다. 읽기 시작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요즘 학교 생활 재미있어요. 새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할머니 생각 많이 나요. 방학 때 꼭 갈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순덕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민이의 마음이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손주의 편지를 읽게 되다니. 엄마, 답장 쓰실 거예요? 진수가 물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됐다. 순덕은 답장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에게 부탁하기가 민망했다. 손주에게 할머니 마음을 직접 전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겨울이 되었다.
둘째 손주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수진이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수진이가 그림 편지를 보냈다. 할머니 얼굴을 그리고 옆에 글씨로 뭔가 적어 놓았다. 순덕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수진이의 그림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림은 알 수 있었다. 할머니와 수진이가 손잡고 있는 모습. 하지만 옆에 적힌 글씨는 읽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 진호에게 전화했다. 진호야, 수진이가 편지 보냈는디. 엄마, 제가 요즘 출장이 많아서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언제가 다음일까? 순덕은 전화를 끊고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손주의 마음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게 너무 속상했다. 명절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다. 저녁 식사 후 손주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우리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지민이와 수진이가 상장을 내밀었다. 순덕은 상장을 받아들었다. 반짝이는 종이에 뭔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읽을 수 없었다. 할머니,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요? 수진이가 물었다. 순덕은 말문이 막혔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그를 모른다는 걸 몰랐다. 지금까지 아들들이 그 사실을 숨겨왔기 때문이다. 할매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 순덕은 얼버무렸다. 수진이가 상장을 가져가서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김수진 어린이는 그림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순덕은 손주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다. 손주의 상장조차 직접 읽어주지 못하는 할머니. 얼마나 무능한가. 그날 밤, 손주들이 잠든 후 순덕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 편지들과 상장들이 놓여 있었다. 순덕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다. 손주들의 마음이 담긴 것들. 하지만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순덕은 그날 밤 결심했다. 이제라도 글을 배워야겠다고. 손주들에게 편지를 써주고 싶었다. 손주들의 편지를 직접 읽고 싶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큰아들에게 물었다. 진수야, 나 글 배우고 싶은디 어디 가면 배울 수 있을까? 진수는 깜짝 놀란 표情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많아도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가? 순덕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진수는 한참 동안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볼게요. 엄마. 순덕은 그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2019년 봄, 큰아들 진수가 알아본 결과 마을 경로당에서 문해교실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료로 한글을 가르쳐 준다고 했다. 순덕은 첫 수업 날 아침부터 긴장했다. 평생 처음 학생이 되는 날이었다. 새 공책과 연필을 샀다. 손주들이 학교 갈 때 쓰는 것처럼 오후 2시 순덕은 경로당 문을 열었다. 안에는 이미 10명 남짓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순덕처럼 평생 글을 모르고 산 분들이었다. 순덕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 들어왔다. 이지은. 28살의 평생교육 강사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지은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한글 공부하실 거예요. 지은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수줍게 인사했다. 순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지은은 칠판에 고을 크게 썼다. 자, 오늘은 기억을 배울 거예요. 기억. 따라 해보세요. 기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따라했다. 순덕도 작은 목소리로 따라했다. 지혜는 고을 쓰는 방법을 천천히 알려주었다.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순덕은 공책에 고을 따라 그렸다. 손이 떨렸다.
평생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었다. 첫 획을 그었다. 삐뚤빼뚤했다.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렸다. 또 삐뚤빼뚤했다. 지은이 순덕의 책상 앞으로 왔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순덕은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에 순덕은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선생님, 나는 손이 떨려서 잘 안 되네요. 괜찮아요. 연습하면 돼요.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박순덕입니다. 순덕 할머니, 왜 한글 배우고 싶으세요?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손주들한테 편지 써주고 싶어서요. 지은의 눈이 촉촉해졌다. 순덕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다. 꼭 쓸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날 2시간 동안 순덕은 노, 덜을 배웠다. 집에 돌아와서도 공책을 펼쳤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음을 연습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다음 수업 날 지은은 모음을 가르쳤다. 아, 오, 우. 순덕은 자음과 모음을 합치는 방법을 배웠다. 가, 거, 고, 구. 처음으로 글자를 만들어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지은이 칭찬했다. 순덕은 얼굴이 빨개졌다. 70줄 넘어 처음 받는 칭찬이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부끄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석 달이 지났다. 순덕은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엄마, 아빠, 할머니, 사랑. 글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길을 걷다가 간판을 보면 이제 몇 글자는 읽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슈퍼에 갔을 때였다. 과자 봉지에 새우깡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덕은 그 글자를 또박또박 읽었다. 새, 우, 깡, 새우깡. 순덕은 혼자 웃음이 났다. 이렇게 간단한 글자를 읽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순덕은 새우깡 한 봉지를 샀다. 집에 와서 봉지를 들여다보며 또 읽었다. 새우깡, 마법 같았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문장을 읽는 건 여전히 어려웠다. 편지를 쓰는 건 더욱 어려웠다. 하지만 순덕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밤 공책을 펼쳐 연습했다. 어느 날 지은이 숙제를 냈다. 다음 시간까지 자기 이름을 써오세요. 순덕은 집에 와서 공책을 펼쳤다. 바, 아, 고, 샤, 우, 노, 덜, 어, 고. 하나하나 따로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합쳐서 쓰는 게 어려웠다. 순덕은 밤새 연습했다. 박순덕. 처음엔 삐뚤빼뚤했다. 100번을 쓰니 조금 나아졌다. 200번을 쓰니 글자 모양이 잡혔다. 다음 수업 날,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칠판 앞에 나갔다. 분필을 들고 자기 이름을 썼다. 박순덕.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수를 쳤다. 지은도 박수를 쳤다. 순덕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순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생 처음 자기 이름을 쓴 순간이었다. 70이 넘어서야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순덕은 분필을 든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이제 무엇이든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2019년 여름, 순덕이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4달째. 이제 순덕은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었다. 신문 표제는 읽을 수 있었고, 버스 번호판도 읽을 수 있었다. 세상이 달라 보였다. 어느 날 순덕은 시장에 갔다. 생선 가게 앞에 종이가 붙어 있었다. 순덕은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오, 늘, 특, 가, 오늘 특가. 순덕은 혼자 중얼거렸다. 옆에 있던 생선 장수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글 읽으시네요? 예, 요즘 배우고 있어요. 순덕은 쑥스럽게 웃었다. 아저씨가 엄지를 들어 보였다. 대단하십니다.
순덕은 기분이 좋아졌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했다. 박순덕, 잘했어. 조금씩 하면 돼. 그날 밤, 순덕은 공책을 펼쳤다. 이제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었다. 순덕은 연필을 들고 천천히 썼다. 나는 박순덕입니다. 첫 문장. 평생 처음 쓴 자기소개 문장이었다. 순덕은 그 문장을 100번도 더 읽었다. 자기 이름이 글씨로 적혀 있는 게 신기했다. 다음 수업 날, 지은은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쳤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해요. 에게 이렇게 쓰고 안부를 묻고 하고 싶은 말을 쓰고 마지막에 로부터 이렇게 쓰면 돼요. 순덕은 열심히 받아 적었다. 편지. 평생 남에게 부탁해서 썼던 편지. 이제 직접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은이 숙제를 냈다. 가족에게 짧은 편지를 써오세요. 순덕은 집에 와서 고민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 큰아들, 둘째 아들, 손주. 고민하다가 순덕은 결심했다. 큰손주 지민이에게 쓰기로. 순덕은 공책을 펼쳤다. 연필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순덕은 천천히 썼다. 지민아. 두 글자. 하지만 그 두 글자를 쓰는데 10분이 걸렸다. 지의 획이 삐뚤빼뚤했다. 지우고 다시 썼다. 이를 그었다. 을 그렸다. 이를 또 그었다. 노을 쓰고 알을 그었다. 지민아. 완성. 순덕은 그 두 글자를 한참 바라보았다. 손주의 이름. 내 손으로 쓴 손주의 이름.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눈물이 공책 위에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순덕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글씨가 지워질까봐. 다음 문장을 썼다. 할매가 편지를 씁니다. 한 문장 쓰는데 30분이 걸렸다. 하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 썼다. 보고 싶어요. 잘 지내고 있지요? 할매도 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매가 이제 글을 배웠어요. 이 편지도 할매가 직접 썼어요. 사랑해요. 할매가. 편지 한 장 쓰는데 2시간이 걸렸다. 손이 아팠다. 눈이 침침했다. 하지만 순덕은 행복했다. 평생 처음으로 손주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다음 수업 날, 순덕은 편지를 선생님에게 보여주었다. 지혜는 편지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다. 할머니, 정말 잘 쓰셨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덕도 울컥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이거 지민이한테 보내도 될까요? 당연하죠. 지민이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순덕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지민이의 주소를 썼다. 이것도 직접 썼다.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였다. 우체국 직원이 편지를 받으며 말했다. 할머니, 손주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직접 썼어요. 순덕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직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전달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지민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편지 받았어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덕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래. 할매가 쓴 거 알았어? 네, 할머니가 직접 쓰신 거죠? 너무 감동이에요. 저 울었어요. 그래. 순덕은 웃음이 났다. 손주가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할머니, 저도 편지 쓸게요. 할머니 읽을 수 있죠? 그럼, 할매가 이제 글 읽을 줄 아는디. 순덕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남편 대식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았다. 여보, 봤소? 나도 이제 글 쓸 줄 안다요.
순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대식의 대답 같았다. 2019년 가을, 순덕이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6달. 이제 순덕은 신문 기사를 읽을 수 있었다. 느리긴 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갔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한 할머니가 신문을 들고 있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모르겠네. 순덕이 다가갔다. 내가 읽어드릴까요? 할머니들이 놀란 표정으로 순덕을 바라보았다. 순덕은 신문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늘, 날씨, 맑음, 기온, 영상, 15.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다. 순덕이가 글을 읽네. 대단하네, 대단해. 순덕은 쑥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다.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 그날 저녁, 순덕은 문해교실 선생님 지은에게 전화했다. 선생님, 오늘 경로당에서 할머니들한테 신문 읽어줬어요. 정말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지은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다. 순덕도 기분이 좋아졌다.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열심히 하셨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순덕은 공책을 펼쳤다. 오늘 배운 새로운 단어들을 정리했다. 행복, 기쁨, 감사. 순덕은 감사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다. 지금 이 순간이 감사했다. 다음 수업 날, 지은은 특별한 과제를 냈다. 오늘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순덕은 고민했다. 가장 중요한 사람, 아들, 손주? 아니면 순덕은 펜을 들었다. 그리고 써 내려갔다. 대시가 남편의 이름.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6년. 하지만 순덕의 마음속에서 대식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여보, 나야. 순덕이. 이 편지를 당신은 읽을 수 없겠지만 나는 쓰고 싶었어. 평생 당신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는디. 말로는 못했어. 이제 글로라도 쓰고 싶어. 순덕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글씨를 흐렸다. 하지만 순덕은 계속 썼다. 당신이 쓰러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병원 서류도 못 읽고 약 이름도 몰랐어. 당신 수첩도 끝내 읽지 못했어. 미안해. 내가 그를 알았더라면 당신을 더 잘 돌볼 수 있었을 텐디. 순덕은 잠시 멈췄다.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썼다. 하지만 여보, 나 이제 글을 배웠어. 늦었지만 배웠어. 당신 수첩도 이제 읽을 수 있어. 손주들한테 편지도 쓸 수 있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쓴 편지를 당신한테도 보여주고 싶었는디.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순덕은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을 모두 적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모두 글로 담았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순덕은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자기 손으로 쓴 편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비록 남편은 읽을 수 없지만 순덕의 마음은 전해질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난 후 순덕은 지은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지은은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할머니, 이 편지 정말 아름다워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덕도 눈물을 훔쳤다. 선생님, 이 편지를 남편한테 전하고 싶은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산소에 가져가시면 어때요? 거기서 읽어드리세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남편이 잠든 곳에 가서 읽어주면 될 것이다. 그날 밤
순덕은 편지를 곱게 접어 서랍에 넣었다. 내일 산소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남편에게 평생 처음으로 편지를 읽어줄 것이다. 2019년 10월 어느 맑은 날, 순덕은 남편 대식의 산소를 찾았다. 산 중턱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다. 순덕은 1년에 두세 번 이곳을 찾았다. 명절과 기일에.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순덕은 손에 편지를 쥐고 있었다. 어젯밤 정성스럽게 다시 쓴 편지였다. 남편에게 보내는 첫 편지. 산소 앞에 도착하자 순덕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묘비를 쓸어 닦았다. 잡초를 뽑았다. 준비해 온 과일과 떡을 놓았다. 그리고 향을 피웠다. 여보, 나 왔어. 순덕은 조용히 말했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대식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오늘은 특별한 일로 왔어. 내가 당신한테 편지를 쓰고 왔어. 직접 쓴 거야. 순덕은 편지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한 뒤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대식아, 여보, 나야, 순덕이. 이 편지를 당신은 읽을 수 없겠지만 나는 쓰고 싶었어. 순덕의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다. 새들이 날아갔다.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다. 순덕은 계속 읽었다. 평생 당신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는디 말로는 못했어. 당신이 쓰러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병원 서류도 못 읽고 약 이름도 몰랐어.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았다. 미안해, 여보. 내가 그를 알았더라면 당신을 더 잘 돌볼 수 있었을 텐디. 하지만 여보, 나 이제 글을 배웠어. 늦었지만 배웠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순덕은 한참 동안 묘비를 바라보았다. 묘비에는 김대식 지묘라고 새겨져 있었다. 순덕은 이제 그 글자들을 읽을 수 있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이름도 읽을 수 있어. 여기 쓰여 있는 글자들 다 읽을 수 있어. 순덕은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느껴졌다. 순덕은 눈을 감았다. 대식의 얼굴이 떠올랐다. 젊었을 때의 모습, 웃고 있는 모습. 여보, 나 당신한테 약속할게. 앞으로 매번 올 때마다 편지를 써서 가져올게. 내가 배운 글로 당신한테 이야기할게. 우리 손주들 이야기도 하고, 내 하루 이야기도 하고. 순덕은 편지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묘비 옆에 놓았다. 돌로 눌러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했다. 이 편지는 여기 두고 갈게. 당신이 읽어줘. 순덕은 일어섰다. 무릎이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산을 내려오는 길, 순덕은 결심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남편에게 더 많은 편지를 쓰겠다고. 손주들에게도 편지를 쓰고, 일기도 쓰고, 하고 싶은 말들을 모두 글로 남기겠다고. 집에 돌아온 순덕은 공책을 펼쳤다. 새로운 페이지에 제목을 썼다. 나의 다짐. 그리고 아래에 적었다. 나 박순덕은 매일 글을 쓰겠습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손주에게, 나 자신에게 글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순덕은 그 문장을 100번도 더 읽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다고. 2019년 겨울, 순덕이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9달째. 이제 순덕은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느리긴 했지만 동화책 한 권을 다 읽었다. 평생 처음으로 책 한 권을 완독한 것이다. 어느 날 둘째 손주 수진이에게서 편지가 왔다. 수진이가 직접 쓴 편지였다. 순덕은 우체부에게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읽기 시작했다. 할머니, 저 수진이에요. 요즘 학교에서 달리기를 배웠어요. 제가 반에서 제일 빨라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겨울 방학 때 갈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순덕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손주의 목소리가 글씨 사이로 들리는 것 같았다. 순덕은 당장 답장을 쓰기로 했다. 공책을 펼치고 연필을 들었다. 이제는 손이 덜 떨렸다.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순덕은 천천히 쓰기 시작했다. 수진아, 할매야, 편지 고마워. 달리기를 잘한다니 할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우리 수진이가 제일 빠르다니. 할매도 어렸을 때 달리기를 좋아했단다.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놀았지. 순덕은 잠시 멈췄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맨발로 논두렁을 뛰어다니던 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수진아, 할매가 요즘 글 공부를 하고 있어. 처음에는 어려웠는디 지금은 재미있어. 수진이 편지도 할매가 직접 읽었단다. 이 편지도 할매가 직접 쓰는 거야. 신기하지? 순덕은 계속 썼다. 손주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모두 적었다.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수진이 아빠 어렸을 때 이야기, 겨울 방학 때 오면 할매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수진이가 좋아하는 호떡도 만들고 고구마도 구워줄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렴. 할매도 건강히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수진아. 할매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순덕은 그것을 여러 번 읽었다. 틀린 글자는 없는지, 이상한 문장은 없는지 확인했다. 지은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문장 부호도 넣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수진이의 주소를 썼다. 우체국에 가서 붙였다. 우체국 직원이 편지를 받으며 웃었다. 할머니, 손주한테 보내는 거죠? 예. 제가 직접 썼어요. 순덕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손편지 보내는 분들이 별로 없는디. 손주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일주일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편지 받았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덕은 웃음이 났다. 그래? 재미있었어? 네, 할머니가 쓴 거라서 더 좋았어요. 저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70이 넘어서 글 배웠다고. 순덕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손주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가 글 배운 것처럼 저도 뭐든지 열심히 배울게요. 순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의 배움이 손주에게 영향을 준 것이다. 그래, 우리 수진이 열심히 해. 할매도 응원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순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여보, 봤소? 우리 손주가 할매를 자랑스러워한다요.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2020년 봄. 순덕이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이제 순덕은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일기를 쓸 수 있었다. 매일 밤 공책을 펼쳐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다. 글쓰기가 순덕의 삶이 되었다. 어느 날 문해교실에서 지은 선생님이 물었다. 할머니들, 이제 글을 배우셨는데 가장 쓰고 싶은 문장이 뭐예요? 할머니들이 하나둘 대답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순덕도 생각했다. 가장 쓰고 싶은 문장. 가장 전하고 싶은 말. 순덕은 조용히 대답했다. 사랑한다. 지은이 순덕을 바라보았다. 누구에게 전하고 싶으세요? 남편한테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산소에 가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말로는 이미 했어요. 근디, 글로 남기고 싶어요. 순덕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묘비에 새기고 싶어요. 사랑한다. 이 세 글자를. 교실이 조용해졌다.
할머니들이 순덕을 바라보았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순덕은 큰아들 진수에게 전화했다. 진수야, 나 부탁이 하나 있는디. 뭔데요, 엄마? 아버지 묘비에 글자를 하나 새기고 싶어. 진수는 잠시 침묵했다. 무슨 글자요? 사랑한다. 이 세 글자. 진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순덕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알겠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진수가 석공을 데리고 왔다. 순덕과 함께 산소로 갔다. 석공은 묘비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그 새기면 되겠습니까? 예. 자, 아리아 응, 아노 덜라. 이렇게 새겨주이소. 순덕이 종이에 써서 보여주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다. 석공은 그 글씨를 보며 감탄했다. 글씨가 참 반듯하네요. 제가 1년 동안 배운 글씨입니다. 순덕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석공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시작했다. 정으로 돌을 쪼는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다. 순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샤이 새겨졌다. 아가 새겨졌다. 리 새겨졌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새겨질 때마다 순덕의 가슴이 뛰었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 이제 돌에 새겨지고 있었다. 2시간이 지나 마침내 작업이 끝났다. 석공이 물러섰다. 순덕은 묘비 앞으로 다가갔다. 묘비에 사랑한다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순덕의 손글씨 그대로. 순덕은 그 글자들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느껴졌다. 여보, 봤소? 내가 쓴 글씨여. 사랑한다.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여.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해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옆에 서 있던 아들 진수도 눈물을 흘렸다. 평생 강했던 어머니, 평생 울지 않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른이 넘어 글을 배우고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새긴 것이다.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당신도 이제 내 마음을 알겠지. 순덕은 묘비 앞에 앉았다. 준비해 온 과일과 떡을 놓았다. 향을 피웠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이제 글을 다 배웠어. 손주들한테 편지도 쓰고 일기도 쓰고 당신한테도 편지 썼어. 그런 뒤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어. 사랑한다. 이 세 글자. 바람이 불어왔다. 나무짚이 흔들렸다. 순덕은 눈을 감았다. 대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도 사랑해, 순덕아. 순덕은 미소 지었다. 평생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2020년 여름. 순덕은 문해교실을 수료했다. 1년 반 동안의 배움이 끝나는 날이었다. 경로당 교실에서 작은 수료식이 열렸다. 지은 선생님이 한 명 한 명에게 수료증을 나눠주었다. 순덕의 차례가 왔다. 지혜는 수료증을 건네며 말했다. 순덕 할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할머니는 우리 반에서 가장 열심히 하셨어요. 순덕은 수료증을 받아들었다. 종이에 문해교육 수료증 박순덕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덕은 그 글자들을 또박또박 읽었다. 문해교육 수료증 박순덕. 자기 이름이 적힌 수료증. 평생 처음 받는 상장이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지은도 울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다. 교실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모두 울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료식이 끝난 후 순덕은 집으로 돌아왔다. 수료증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다. 그리고 공책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썼다. 오늘 나는 수료했다.
72의 나이에 한글을 배웠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다. 세상이 달라 보인다. 감사하다. 순덕은 공책을 덮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름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순덕의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큰아들 진수, 둘째 아들 진우, 손주들 지민이와 수진이까지. 할머니, 축하해요. 손주들이 꽃다발을 건넸다. 순덕은 꽃다발을 받아 안았다. 꽃향기가 코를 찔렀다. 저녁 식사를 하며 순덕은 손주들에게 물었다. 지민아, 수진아, 할매가 글 배운 거 어떻게 생각해? 지민이가 대답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할머니가 제 롤모델이에요. 순덕은 웃음이 났다. 자신이 손주들의 롤모델이 되다니. 평생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식사 후 순덕은 손주들에게 편지를 한 장씩 건넸다. 이거 할매가 너희들한테 쓴 편지야. 읽어봐. 지민이와 수진이가 편지를 펼쳤다. 순덕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민아, 수진아, 할매가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돼서 너희한테 편지를 쓴다. 할매는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았어. 부끄럽고 슬펐어.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 왜냐하면 배웠으니까. 너희도 뭐든지 배우고 싶으면 배워라.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마음이야. 할매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매가. 손주들이 편지를 읽고 울었다. 순덕도 울었다. 가족 모두가 울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날 밤, 순덕은 남편 산소를 다시 찾았다. 손전등을 들고 산을 올랐다. 묘비 앞에 섰다. 달빛 아래 사랑한다라는 글자가 빛났다. 여보, 나 왔어. 오늘 수료했어. 이제 진짜 다 배웠어. 순덕은 묘비를 쓰다듬었다. 여보, 나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책도 읽고, 편지도 쓰고, 일기도 쓰고.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 글을 알게 되니까 세상이 다 달라 보여. 순덕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당신 생각하면서 글 공부했어. 당신한테 사랑한다고 쓰고 싶어서 이제 다 이뤘어.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순덕은 눈을 감았다. 대식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고 있는 얼굴. 여보, 저 세상에서 나 기다려줘. 나중에 가면 내가 직접 쓴 편지 100통 가져갈게. 그때까지 건강히 있어. 순덕은 묘비에 이마를 대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에필로그. 2020년 가을. 순덕의 이야기는 마을에 퍼졌다. 72에 한글을 배운 할머니. 남편 묘비에 사랑한다를 새긴 할머니. 사람들은 순덕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마을 경로당에 한글을 배우려는 어르신들이 늘어났다. 지은 선생님의 문해교실은 2반으로 늘었다. 모두 순덕을 보고 용기를 낸 분들이었다. 순덕은 이제 마을의 작은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순덕은 여전히 겸손했다. 자신은 그저 배우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지은이 순덕을 찾아왔다.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책이요? 네.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덕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몇 달 후 70세의 한글 배운 할머니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순덕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순덕은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이게 내 이야기네. 순덕은 책을 읽으며 울고 웃었다.
평생이 한 권의 책에 담겨 있었다. 2021년 봄. 순덕은 73이 되었다. 여전히 매일 글을 쓰고 책을 읽었다. 손주들에게 매달 편지를 보냈다. 남편 산소에도 매달 편지를 가져갔다. 어느 날 순덕은 공책을 펼쳤다. 새로운 페이지에 썼다. 나 박순덕은 오늘도 배운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계속된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오늘도 감사하다. 순덕은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꽃이 만발했다. 새들이 노래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순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배움은 나이가 없구나. 사랑도 나이가 없고 인생도 나이가 없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리고 순덕은 다시 공책을 펼쳤다. 오늘 할 공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순덕의 배움은 계속되었다.